네, 김법성입니다. 농민신문 읽는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월 달에 바쁘기도 하겠지만 제가 농민신문 수학 문제, NCS 문제 등 올려주잖아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공부해 두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농민신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식품 바우처와 같은 큰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제목이 있죠, 그죠? 큰 제목이 있으면 이 큰 제목을 내가 아는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인지 따져보세요. 이 큰 제목이 있잖아. 이 큰 제목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찾아보면 되지. 근데 농민신문을 읽다 보면 이 큰 제목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런데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본문 안에. 그래서 본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을 보고 내용이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 찾아볼 것. 자, 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본문에서 찾았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에서 찾아도 안 나와. 그럴 때 어때요?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야지. 여기 안 보이네. 그럴 때는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디다 쓸까나? 여기 쓸게요. 2번.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낯선 용어나 어려운 말들이 많지만 요거를 딱 한 달에서 3달 정도만 하면 농업 관련 용어 중에서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농업 관련 용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농민신문 독해에서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농민신문을 딱 보았을 때 어렵다 싶은 내용 있죠? 그러면 농식품 바우처, 바우처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를 읽으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헤드라인을 읽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죠? 리드문이죠. 그죠? 정부 내년 본사업 전환 계획, 수급 상황, 물가 불안. 그러면 본사업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는 예비사업이었다는 거잖아. 예비사업일 때, 본사업일 때 어떻게 다른지. 수급 상황, 물가 불안 내세와 수입, 농축산물 포함 움직임. 바우처는 뭐죠?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상품권을 바우처라고 해요. 근데 이 상품권을 누가 줘? 정부가 취약계층들에게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통해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 형태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통 바우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 바우처는 농식품과 관련된 상품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시행 주체가 누구예요? 지자체나 정부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입 농축산물 포함한다라고 하면 우리 농가에는 위험이 될 거 아니야. 위협이 되겠죠, 그죠? 영양보다 값싼 제품 선택된 식생활 위협, 국산 소비 위축, 지원 단가 현실화 서둘러야. 그래서 바우처에 들어가는 농가들이 농축산물을 조금 국산 농산물을 잘 애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때요? 바우처의 금액들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뭐지? 본론을 찾아보고 리드문을 읽으면서 이 신문 기사의 핵심은 뭔지 그래서 읽어보는 거. 자, 농민신문 기사를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넘겨가면서 궁금한 거,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것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어떻게 알아? 모르는 용어를 체크해라. 모르는 용어 체크하시고 이 용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에서 찾아보시고 본문에서 찾아도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색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농업 용어를 숙지하기 위해서 농민신문을 읽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서 3달 정도만 하면 어지간한 모르는 용어는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좀 더 볼까요? 오케이. 농작업 맡기면 위법, 제도 정비 필요. 농작업을 맡기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죠? 농작업이라고 하는 게 농작업 대행사업이 있거든요. 대행사업.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행사업이 사실 법으로는 위법이죠. 왜 그렇죠? 농업은 농민만이 할 수 있죠. 농민. 농민은 뭐예요? 1년 동안에 매출이 100만 원 이상 있던가, 일정한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던가, 뭐 하여튼 농민 자격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업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뭔가 농민에게만 허락한 농사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위법적인 거지. 그래서 고령농 등 농기계 장만이 어려워 대행 요청하는 농가 비중이 상당히 크다. 농지법 금지한 위탁 경영에 해당된다. 생산성, 효율성을 위해 허용해야. 그래서 실제로 농협에서도 농작업 대행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농협, 지역 농협 사업으로 하는 지역 농협들이 많아요.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과 법이 어때요?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자, 여러분들이 넘기면서 뭘 본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4번. 모든 걸 다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목 중에서 처음 보는데 꼼꼼히 보려면 힘들어. 제목을 딱 보고, 그나마 관심이 가는 뉴스 중심으로 볼 것.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민신문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조금 감이 오세요? 결국 용어를 찾아서 본문 안에 체크를 해보고, 없으면 검색을 하고 전체 농민신문 중에서 관심이 가는 것 중심으로 볼 것.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5번.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농업, 농촌, 농협에 관심이 없는데 농협대 학교 갈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겁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어때요? 아, 이게 이렇구나. 즉 스토리가 생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가 농민신문을 읽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별도로 이야기하긴 할 텐데 미리 조금 읽어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농민신문 독해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농민신문과 관련된 교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농민신문 독해라고 해서 농민신문을 꼼꼼하게 읽는 법, 그래서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독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농민신문은 뭐가 중요하냐?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농민신문을 왜 읽어요? 농민신문을 읽는 이유는 첫째, 농업의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농업의 현실을 숙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숙지. 자, 우리는 농업 현실 잘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농업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 농협에 있어서 가장 시의성 있는 핵심이 되는 이슈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농민신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읽는 습관을 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농업 정책. 자,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정부죠.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농민신문을 보시면 자, 농식품 바우처도 어때요? 농업 정책이죠.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시행된 지가 지금 7, 8년이 됐거든요. 근데 전부 다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했어요. 시범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취약계층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임산부 먹거리 사업이라든지 자 초등학생 제철 과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범 사업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푸드 플랜의 일환으로서 이런 시범 사업들을 시행한 지가 6, 7년이 넘었어요.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요것을 지금 뭐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할 상황이다. 자, 농업정책. 우리나라 농민들의 전체 수익에서 한 30% 정도가, 30% 조금 안 돼요. 하여튼 30% 정도가 뭐로 해? 직불금, 이전소득으로 오잖아. 이전소득. 그러니까, 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자, 미국 농업은 대농이야. 미국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조금 바뀌었지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농가 소득이요, 도시 노동자의 소득보다 조금 한 2, 3% 정도 높았어요. 자, 지금은 최근에는 좀 바뀌었지만, 여튼, 미국도 농가 소득에 있어서 이 정부가 주는 어떤 소득, 공적 보조금이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높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미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퍼주기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자, 그 다음에 농민신문 읽을 때 앞으로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AI의 적용이라든지 어떤 뭐 정밀 농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농민신문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자, 그리고 농민신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농협이 만들었죠. 그래서 농민신문에는 지역농협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역농협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읽으면서 무엇을 정리해야 된다? 농업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래 농업은 어떤 모습을 띌 것인지, 농협은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정리돼야 됩니다. 자, 이게 잘 정리되면 그 자체로 뭐가 돼요? 면접 대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읽으셔야 되고, 농민신문 읽다가 선생님 이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농민신문 펴놓고 캡처를 해. 캡처해서 선생님 이 부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니면 농민신문 홈페이지 들어가서 농민신문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농민신문을 별도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사의 링크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 선생님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 방식으로 농민신문을 읽으면 됩니다. 자, 자, 여러분이 맨땅에 헤딩하시 읽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자, 그래서 낯선 용어, 모르는 용어 어떻게? 그 중에서도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거. 그 중에서도 뭔가 관심이 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관심이 가는 것. 그런 것들 하나씩 찾아가면서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면 되겠다. 자, 농민신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조금 감이 옵니까? 자, 정리합시다. 자, 정리를 하면 어디 빈종이 여기다 정리합시다. 자, 여기 빈대 1번 농민신문 어떻게 읽어야 된다? 아이고 1번 농업 관련 용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민신문을 읽는 겁니다. 이 용어를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신문 기사를 읽어봐. 기사와 리드문을 읽어보면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 왜 읽으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NCS 시험에 나오잖아. 이런 읽기 문항이. 그러면 농민신문 당연히 읽어야지. 닥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찾아볼 것 검색을 해서 용어를 찾거나 쌤한테 질문하세요. 쌤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농업 현실이라든지 농업 현실, 농업 정책,
농업의 미래, 농업의 역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아, 이건 농업 현실이구나. 아, 요건 농식품 바우처, 농업 정책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읽으라고? 자, 농민신문의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생각 하지 말고 쭉 넘겨가면서 본인이 재밌을 것 같은 것 중심으로 읽으세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농업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다? 농업, 농촌, 농협에 어떻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갑자기 날이 더워졌습니다.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합시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설명 드릴 일 있으면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